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5번째 단원 동물과 에너지, 오늘은 마지막 단원 배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조 네, 배설 가죠. 배설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이걸 배설이라고 하고요. 예, 배설계가 그 배설 기능을 담당합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오늘은 배설계네요. 이 노폐물은 호흡결과 생기거든요. 탄수화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CHO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은 CHO, 카본, 하이드로젠, 옥시젠은, 단백질은 CHON.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물입니다. 물 다음으로 존나게 많은 게 단백질, 나이트로전. 단백질에는 이제 N, 나이트로전, 질소가 포함됩니다. 이걸 이제 세포호흡을 해요. 태우는 거죠. 우리 조직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연소하고 똑같은 반응인데 훨씬 더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CHO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그리고 물 나오고요. 그런데 요 단백질은 질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NH3, 암모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간으로 가요. 일단 암모니아는 간에서 암모니아가 합성이 돼가지고 독성이 훨씬 덜한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폐로 날숨을 통해 나가게 되고요. 물은 폐에서 이제 날숨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이 요소도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 요소가 콩팥에서 걸러져 가지고 오줌관을 거쳐 방광을 거쳐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 특히 이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문제 보죠.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갖고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폐물의 생성, 배설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오줌에는 물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NH3거든요. N, 나이트로전, 질소, 단백질이 분해될 때만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는 폐로 이동해서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노폐물은 물하고 이산화탄소입니다. OXOO. 3번입니다. 암모니아가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건데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 써보죠.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일단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합성된 다음에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에, 신장이라고도 하죠.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에 포함돼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배설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혈관이 콩팥으로 들어와요. 그럼 심장에서 나와야겠죠. 동맥입니다. 요거를 예전에는 신장이라고 했으니까 신동맥, 요새는 콩팥 동맥이라고 하고요. 콩팥에서 거쳐서 이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콩팥 정맥 되겠습니다. 이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의 가장 큰 차이는 요소의 농도예요. 요소가 콩팥에서 이렇게 걸러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줌관을 거쳐서 방광에 쌓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콩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콩팥에서 어떻게 걸러지냐면 콩팥 겉질이 있고 콩팥 속질, 그리고 이제 깔때기가 기름 모아주는 거죠. 콩팥 깔때기, 오줌관 이렇게 있어요. 콩팥은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오줌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콩팥 동맥에서 나온 혈관들이 이렇게 있다가 콩팥 겉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과가 일어나요. 알갱이가 큰 것들은 뭐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이런 것들은 걸러지지 못하고 알갱이가 작은 것들은 콩팥 속질로 내려오게 됩니다. 알갱이 작은 거 뭐 물, 무기염료, 포도당, 아미노산, 바이타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뭐 등등. 제일 중요한 건 요소죠. 이런 것들이 걸러져요.
걸음종에서 걸러지듯이 콩팥 속질에선 여과가 겉질에선 여과가 일어나고요. 콩팥 속질에서는 이게 싹 다 오줌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해줘야 돼요. 물 무기염료는 상황 봐서 재흡수를 해주고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해줍니다. 콩팥 속질에서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아까 미처 덜 걸러진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모세혈관에서 콩팥 쪽으로 분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줌이 재흡수와 분리, 재흡수는 혈관 안쪽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쪽으로. 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다시 보내준 분비, 재흡수와 분비를 거쳐가지고 더 진한 오줌이 됩니다. 콩팥 깔때기에서 모아지면 이 오줌원액이 오줌관을 통해서 오줌이 나가게 되지요.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의 가장 큰 차이는 요소의 농도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콩팥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이 콩팥 겉질하고 속질에서 콩팥 겉질에서 여과, 속질에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네프론이 있어요. 콩팥 하나당 수백만 개씩 있는데요. 네프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콩팥이 이렇게 있다 칠게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콩팥 겉질이에요. 여기가 콩팥 속질입니다. 자, 콩팥 겉질에 콩팥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는데 이 모세혈관 뭉쳐져 있는 걸 사구체라 그래요. 여기 혈압이 셉니다. 그리고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보먼 주머니입니다. 사구체랑 보먼 주머니. 혈압 차이 때문에 알갱이 큰 단백질, 혈구 이런 것들은 걸러지지 못하고 포도당, 물, 무기염료, 아미노산, 요소 이런 것들만 여과가 됩니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가면 이제 속질인데요. 속질에 길쭉한 관이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뇨관이라 그래요. 세뇨관을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합니다. 물, 무기염료, 바이타민 이런 거 상황 봐서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를 하고요. 미처 걸러지지 못한 요소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됩니다.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가 일어나죠. 진한 오줌이 콩팥 깔때기 쪽으로 모아지면서 오줌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마트에 친구랑 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네프론이 뭔가 친구? 갑자기 궁금해서요. 뭔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갑자기 네프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마트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마트에서 파는 거겠죠. 일단 사고 보세나 라고 했습니다. 역시 자네는 내 친구일세. 네프론이 뭔가 친구? 사고 보세나.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예, 어떻게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는 설명을 했고요. 넘어가죠. 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구조 기호와 이름을 쓰래요.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는 D, 요도가 되겠죠.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은 오줌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물오줌관, 수뇨관이라고 했고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은 C, 방광이 되겠고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곳은 A, 콩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 그림은 콩팥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이 콩팥 깔때기에 네프론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X 되겠고요. 그리고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겉질에 모아지진 않아요. A, 콩팥 깔때기로 모아집니다. E보다 E는 콩팥 정맥, D의 콩팥 동맥, 노폐물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XXO. 네프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이름을 쓰래요. 겉질에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가 있어서 여과를 해주고요. 속질에는 세뇨관이 있습니다.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죠. 사구, 보세,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그리고 또 문제 풀겠습니다.
네프론의 구조인데요.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일어납니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A에서 B. 재흡수는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C에서 D. 분비는 요소를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D에서 C. 자, 그리고 여과되지 않는 건 커야 돼요. 혈구, 단백질 정도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그리고 예, 이거는 이제 모식도네요. 대충 간단히 그린 그림이죠. 여기가 사구체고요, 보먼 주머니고요, 모세혈관을 넓게 표시했습니다.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는 분비입니다. 혈액에 혈구, 단백질,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 염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과되는 건 이제 혈구나 단백질 같이 큰 것들은 여과가 되지 않고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 염료 등이 여과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상황 봐서 재흡수가 되는데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고요. 오줌으로는 물, 요소, 무기, 염료 등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호흡 볼게요. 이 세포호흡은 연소하고 비슷해요. 연소나 세포호흡은 연료에 영양소에 산소가 결합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죠. 이산화탄소나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세포호흡이 뭔가요? 하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양소와 산소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물 등의 노폐물이 그리고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럼 세포호흡은 영양소하고 산소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공급이 되죠.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이 노폐물은 이제 배설계를 통해서 그리고 호흡계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됩니다. 이 순환계는 영양소, 산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을 계속 옮겨주죠. 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유기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생존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오줌의 생성 과정인데요. 가나다 이름 쓰래요. 과정의 이름이군요. 예.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가는 여과,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나는 재흡수,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타는 분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고르라는군요. 혈액에는 있는데 여과되진 않는 거, 큰 거요. 혈구, 단백질 정도가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 여과에게는 있는데 오줌에는 없어요. 100% 재흡수되는 거. 포도당, 아미노산, 미음, 시옷. 그리고 오줌에는 이제 기역, 니은, 비읍, 물, 요소, 무기염류가 되겠습니다. 간혹 포도당이 오줌에 섞여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우리 배울 때는 환자들 말고 건강한 사람들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또 문제 풀어보죠. 세포호흡 과정이네요. 알맞은 말을 쓰래요. 영양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이에 대한 설명,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산소는 호흡기에서 흡수가 되고요. 영양소와 산소는 순환계에 의해 조직세포로 운반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배설계에서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는 호흡계에서 몸 밖으로 내보내지고요. 그리고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체온유지, 두뇌활동, 소리내기, 근육운동, 생장 등에 활용이 됩니다. XO, XO.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죠. 배설의 뜻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배설은 이제 호흡결과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지요. 호흡결과 생긴 노폐물을 혈액을 걸러서 혈액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5번. 1번에 5번.
이고요. 2번입니다.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 탄수화물이 CHO, 지방 CHO, 물 다음으로 촌나게 많은 게 단백질. 그럼 CHO에 대해서 CHO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생기는 건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래서 2번은 2번 되겠고요. 3번입니다.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단백질은 암모니아 요소이고요.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거 이거 물 같습니다. 날숨을 통해서만 나가는 거 이산화탄소이네요. 노폐물 A, B, C 이산화탄소 물 요소 3번에 4번이고요. 4번입니다. 어떤 노폐물의 배설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것이 분해될 때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합성됩니다. 4번에 4번이고요. 5번입니다. A, B, C, D 이름을 쓰라고 나왔습니다. A는 콩팥, B는 오줌관, C는 방광, 그리고 D는 요도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A에서 콩팥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든다. 맞습니다. B. 오줌관은 네프론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네프론은 콩팥 내에 콩팥 거칠과 속질에 퍼져 있는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을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C. 방광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모아지는 곳이고요. 요도를 통해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기억, 디귿, 리을 6번, 4번 그리고 7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콩팥 구조인데요. A가 이거 헷갈리가 해놨네요. 콩팥 깔때기, 콩팥 속질, 콩팥 겉질 5번이고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A. 콩팥 깔때기. 콩팥 가장 안쪽 빈 공간이 맞습니다. 콩팥 깔때기.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모이고요. B, C. 속질과 겉질의 사구체 봉원 주머니, 속질의 세뇨관, 네프론이 있습니다. D는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왔어요. 동맥입니다. 콩팥으로 들어온 동맥. D는 콩팥 동맥.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콩팥 동맥이고요. E에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흐르면 큰일 나죠. 이건 혈관이에요. 혈액이 흘러야 됩니다. 오줌은 이제 오줌관으로 흐르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 8번에 5번이고요. 9번에서 12번까지 질문입니다. 네프론을 구성하는 거요. 네프론.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ABC, 사구체, 일단 사구체,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ABC. 9번에 2번이었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자,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가 일어나는 건데요.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요. A에서 B. 여과. 재흡수는 우리 혈관 안쪽으로 오는 거예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CD.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버리는 겁니다. D에서 C. 이거는 10번에 1번이고요. 11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나왔네요. 사구체 보먼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는 안 같죠. 알갱이가 큰 것들은 보먼 주머니로 오지 못합니다. B에는 보먼 주머니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크기가 커서 단백질은 여과가 되지 못해요. C. 세뇨관에는 혈구가 들어있지 않죠. 가끔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혈뇨라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콩팥에 문제가 있고 우리는 건강한 경우만 하고 있어요. C. 세뇨관이고요. D가 모세혈관. 세뇨관은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C는 세뇨관이고 D는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11번에 5번 그리고 12번
E와 F 속에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포함된 양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거.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에서는 요소의 농도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3번 보죠. 오줌이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경로입니다. 괄호에 알맞은 거. 자, 콩팥 동맥에서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여과가 됩니다. 보먼 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가서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제흡수 분비가 일어나죠. 콩팥 깔때기에서 예전에 수뇨관 그랬어요. 물오줌관. 오줌관을 거쳐 방광을 거쳐 요도로 나갑니다. 13번에 4번. 14번, 1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오줌 생성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여과요. 조그마한 것들, 이동하는 물질은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 거죠. 단백질 안 돼요. 혈구도 안 되고요. 네, 15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래요. 가가 여과이고요. 나가 모세혈관으로 제흡수, 다는 세뇨관으로 분비. 맞습니다. 무기염료는 제흡수 될 수도 있어요. B에는 포도당이 보먼 주머니로 포도당은 작으니까 여과는 됩니다. E에는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기 때문에 오줌에는 섞여 있지 않습니다. 요소의 농도는 B보다 처음보다 이 나중이 더 진하겠죠. 오줌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15번에 5번. 16번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나고 땀을 많이 흘리면 오줌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콩팥의 기능은 우리 몸의 농도 유지죠. 체액의 농도 유지, 그리고 삼투압 농도 유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16번에 4번. 17번입니다. 정상인의 혈액 그리고 여과의 오줌 속 물질의 농도를 비교해서 나타냈습니다. ABC는 무엇일까요? 피에는 있는데 여과가 안 됐어요. 덩어리가 큰 건가 봐요. 단백질 정도면 괜찮고요. B는요, 피에도 있고 여과액에도 있는데 오줌에서 더 늘었어요. 요소네요. C는 피에도 있고 여과액에도 있는데 오줌에 없습니다. 아미노산. 알갱이가 작지만 포도당 아미노산 100% 재흡수되는 17번에 2번이었고요. 18번입니다. A는 혈액에서 여과액으로 가질 않았죠. 걸러지질 않았어요. 여과되지 않는다. 네, 18번에 1번 맞습니다. 19번 보죠. 다음은 세포호흡 과정입니다. 영양소를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가 나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영양소는 수화계에서 흡수가 됩니다. 니은. 이산화탄소는 호흡계에서 배출하고요.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한 70% 정도는 체온 유지에 쓰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제 생명활동에 쓰입니다. 70% 정도만 체온 유지에 쓰여요. 그래서 옳은 거는 1번 기억만입니다. 19번에 1번. 그리고 20번입니다. 산소,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몸에 각종 운반은 순환계가 해주죠. 20번에 2번. 21번입니다. 그림은요, 유기적 작용을 나타낸 겁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음식물 들어왔으니까 가는 소화계, 그리고 나는 이산화탄소, 산소 교환하는군요. 호흡계, 오줌 나가네요. 배설계. 1번은 맞습니다. 나에서 호흡계에서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내보내고요. 위소장대장은 다가 아니죠.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입니다. 21번에 3번. 그리고 22번입니다. 정상인의 혈액과 여과의 오줌 속 물질의 농도를 비교해서 나타낸 건데요. 포도당 단백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혈액에서 여과액으로 아예 걸러지질 않았다. 단백질이네요. A는 단백질, B는 피에서 여과는 됐어요. 알갱이가 작아요. 근데 오줌으로 안 갔다? 100% 재흡수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되겠고요. C는 피에도 있고 여과액에도 있는데 오줌에 늘었어요. 네, 요소이죠. A가 단백질이 여과액에 없는 까닭은 크기가 커서요. 크기가
크기가 커서 여과되지 않습니다. 사구체에서 분모 주머니로. B가 포도당이 여과에게는 있는데 오줌에 없는 까닭은 100% 재흡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100% 재흡수되기 때문입니다. 23번.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조직세포로 전달되는 과정. 산소는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그리고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순환계가 이 산소와 영양소의 이동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는 대단원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볼게요. 네. 네. 핵심 자료로 최종 점검 한번 해볼까요? 자, 대단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가 조직이고요. 조직이 모아져서 기관, 기관이 모아져서 기관계, 기관계 모아져서 개체가 됩니다. 기관계는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이고요.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 그리고 고유한 기능을 갖춘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화계네요.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듭니다. 쓸개에서는 쓸개즙을 저장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를 하고요. 입에서는 아밀레이스가, 침속의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이당류인 엿당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위에서는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분해하고요. 네. 그리고 영양소의 흡수 보겠습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료와 같은 수용성, 물에 녹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건 털처럼 세밀한 혈관, 모세혈관이고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 같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에서 흡수를 합니다. 지용성은 이제 기름에도 녹고 알코올에도 녹고 그래요. 그리고 순환 보죠. 심장입니다. 좌심실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 왼팔 달린 곳 아래쪽 큰데 좌심실. 온몸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그 혈관을 대동맥으로인지 온몸으로인지 그냥 대동맥이 좋을 것 같아요. 좌심실은 대동맥이라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심실이겠네요. 대동맥 아니면 폐로 보내죠. 폐동맥, 로구나. 그럼 여기는 폐로, 여기는 온몸으로 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성분입니다. 적혈구는 핵이 없고요. 산소 운반을 해주고요. 혈장은 거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산소 외에 나머지는 다 혈장이 운반을 해주고요. 백혈구만, 혈구 중 백혈구만 핵이 있습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담당하지요. 그리고 혈액순환 경로입니다. 우심실에서 폐순환이네요. 좌심실이 대동맥이니까 우심실이 폐동맥, 폐모세혈관, 그럼 폐정맥, 우심실의 반대 좌심박이고요.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갑니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그리고 좌심실의 반대 우심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호흡 보겠습니다. 여기 기관이죠. 여기는 갈라졌으니까 기관지, 폐. 기관은 안쪽 벽에 작은 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섬모가 있다 라고 합니다. 먼지나 세균 등을 거르고요. 폐는 수많은 폐포로 있어서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요. 호흡 운동입니다. 들숨 때는 흉강 압력이 낮아져서 폐 부피가 커지니까 공기가 들어오고요. 날숨 때는 흉강 압력이 세지니까 폐 부피가 작아지면서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폐에서 기체 교환 결과 폐로 가면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겠죠. 그리고 조직세포에서는 산소가 줄고 혈액에 조직세포에 산소를 주니까요. 이산화탄소 받아오면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뀝니다. 그리고 배설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고요. 단백질 분해에서만 NH3,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합성이 됩니다. 사람의 배설계입니다.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갑니다. 방광에서는 요도를 통해 오줌이 바깥으로 나가지요. 그리고 오줌 생성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은 모세혈관으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됩니다. 그리고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이 모세혈관에 요소가 좀 더 있었어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서 요소 농도가, 오줌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죠. 분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지금 이제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네요. 예, 또 같이 한번 해보죠. 동물 몸의 구성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구성 단계: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가다, 나라마. 예, 2번이었고요. 다음과 같은 음식물에 많이 포함된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빵, 밥, 국수, 탄수화물이죠. 1g당 4kcal 에너지를 냅니다. 탄수화물 남은 건 지방으로 바뀌고요.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주로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건 단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수화물 2번, 기억니은. 3번입니다.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은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겸류, 뼈, 이, 혈액 등을 구성하고요. 바이타민은 미량으로도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1g당 9kcal 에너지를 내는 지방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죠. 탄수화물, 단백질은 1g당 4kcal.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물입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에 5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표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검출하기 위해 4개의 시험관에 가나다라 음식물을 넣습니다. 청남색 녹아청, 농아청, 녹말,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용의 청남색이고요. 버터, 땅, 말딕트, 황금값의 적포도주, 단백질, 뷰렌용의 보라색, 지방, 수단 3, 뜯었다, 선홍색, 피봤다. 자, 그러면 포도당만 없네요. 당분만, 엿당이나 포도당, 당분만 없습니다. 음식물 속에 있는 게 녹말, 단백질, 지방. 예, 4번에 4번이고요. 치매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관 ABCD에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을 넣고, 녹말 용액이 있습니다. 물, 침 있고요. 온도는 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자, 그래서 AC에는 아이오딘 반응을 했대요. A하고 C에는 아이오딘 반응. 이거 이제 녹말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A에서는 이게 만약 다 소화가 됐으면 C는 다 이제 엿당이 있을 테니까 A에서는 청남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C에서는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BD에는 베네딕트 반응을 합니다. 포도당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 녹말이 있고요. D에서 녹말이 이제 엿당이나 포도당, 당분은 베네딕트 반응을 합니다. 황금값의 적포도주 2번. 그리고 1번이네요. 죄송합니다. 5번에 1번.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소화계 중 일부입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지요. 간 A. 그리고 쓸개즙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지방의 소화가 잘 안 일어나요. 지방.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 효소는 아니고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6번에 1번. 7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6번, 7번 연계되는 문제인데 한번 보죠. C에서, 대장에서, 큰 창자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되지는 않습니다. 소장에서, 모든 영양소는 소장에서 다 최종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대장은 소화효소가 없어요. 수분의 흡수만 일어나고요. D, 큰 창자에서, 대장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아니죠. 죄송해요. C가 아니고 D네요. 위죠. 위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는 펩신. 예,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줍니다. 7번에 2번 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 가나다라 이름을 쓰라고 나왔군요. 아밀레이스에 의해 소화가 되는 거 가 녹말이고요. 최종 분해성분 아미노산 되는 건 단백질이고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가 되는 것은 지방입니다. 가나다라 썼고요. A, B, C, D도 해볼까요? 자, A는 입에서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소화시킵니다.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으니까 소장에서도 다시 한번 아밀레이스 나오서 이제 나머지 녹말을 소화를 시키는 거고요. 단백질은 위에서는 펩신이 나와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그리고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 더 작은 중간 단계 단백질로 소화를 시켜줍니다. 지방은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소장이 12지장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9번. 아이고. 9번. 옳지 않은 거. 글씨가 너무 작네요. 어떡하지?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A는 아밀레이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고요. B는 펩신이고요. C는 트립신, 단백질을 바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트립신이 이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를 하지 바로 아미노산으로 가지 못해요. 대장에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소장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 펩티데이스라는 게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줍니다. 옳지 않은 거 9번에 3번이었고요. 1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심장 구조입니다. 옳지 않은 거. A는 대동맥, 아니요, 동맥은 BD, 심실하고 연결됩니다. 좌심실이 대동맥, 우심실이 폐동맥. B, 우심실은 네, 폐동맥과, 옳지 않은 거군요. 10번에 1번. 11번. A가 동맥이고요. B는 모세혈관, C는 판막이 있네요. 정맥 되겠습니다. 11번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A는 동맥이고요. 모세혈관에는 판막이 없습니다. 혈압, 동맥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 C, 정맥이 가장 낮습니다. 11번에 3번. 12번. 오른쪽 그림은 혈액의 성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적혈구 부족하면 빈혈 생길 수 있고요. 백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없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있어요. 2번. 12번에 2번.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내는데요. 폐순환. 우심실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우심실, 폐동맥, 폐, 그리고 폐정맥, 좌심박. C가 폐나 B.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나왔습니다. 가다. 이쪽에는 이쪽에는 동맥혈, 이쪽에는 가다는 정맥혈이 흐릅니다. B, D에는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는 게 옳고요. 온몸 순환의 경로는 좌심실부터 D, 라, 온몸 다 A입니다. D라, 온몸의 모세혈관 다 A. 네. 5번. 14번에 5번이었고요. 1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호흡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죠. 코에서 공기 따뜻해지고 축축해집니다. 너무 춥거나 건조한 공기는요. 비에서 기관, 먼지나 세균 등을 걸리는 작용이 일어나죠. 선모에서 걸러집니다. 옳지 않은 거 15번에 2번이었고요. 16번. 들숨과 날숨의 성분에 대한 설명 옳은 건데요. 날숨에 산소가 좀 줄어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많이 있어요. 들숨에도 이산화탄소는
있습니다. 산소는요, 들숨보다 날숨에 적고요. 이산화탄소는 들숨보다 날숨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16번에 4번. 17번입니다. 호흡 운동인데요. 옳지 않은 거. A는 팩, B는 가로막이고요. 가로막 잡아당기면 공기가 들어옵니다. 들숨. 가로막 잡아당기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들어오고요. 가로막 올리면 날숨, 유리병속 부피가 작아지죠. 가로막 올리면 A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갑니다. 옳지 않은 거 17번에 5번. 18번입니다. 들숨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의 변화, 공기를 들이마실 때 흉곽의 부피가 커집니다. 내부 압력이 낮아지죠. 폐 부피가 커져요. 폐 내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바깥쪽에서 폐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8번에 4번. 19번. 그림은요, 폐와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진한 데에서 연한 데로 A, C는 산소입니다. 진한 데서 연한 데로 D, B는 이산화탄소입니다. A, C는 산소, B, D는 이산화탄소이고요. 가에서 산소의 농도는 폐포가 진합니다. 나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조직세포가 진하고요. 나에서의 기체교환. 이거 혈액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죠. 조직세포에다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니까. 19번에 4번. 20번입니다. 노폐물이 생성되어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 배설. 옳지 않은 겁니다. 단백질 분해될 때 암모니아 만들어지고요. 물, 이산화탄소는 3대 영양소가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 CHO가 있거든요. 물은 날숨을 통해,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고요.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고요. 암모니아는 콩팥에서 요소로 아니죠.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콩팥에서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 20번에 5번. 21번입니다. 간하다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간은 여과, 모세혈관으로 가는 나는 재흡수,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노폐물들의 흐름은 분비이고요. 22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찾으라고 나왔네요. 사구체에 포도당이 있고요. 봄원 주머니에도 포도당은 있습니다. 그리고 D, 모세혈관에는 단백질 혈구가 있죠. 예, 이게 혈관인데 혈구 없지는 않습니다. E가 무기압류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예, 22번에 1번. 알갱이 크기가 작으니까. 23번. 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의 유기적 작용을 나타냈는데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A, 심장, 순환계를 구성하고요. B, 위, 이거 소화계인 것 같아요. B가 구성하는 기관계, 소화계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C, 폐, 호흡계죠. C가 구성하는 기관계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 흡수하고요. D, 콩팥, 배설계입니다. 콩팥이 구성하는 기관계는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몸 밖으로 보내는 거는 폐, C, 호흡계입니다. 23번에 5번이고요. 네, 대단원 5단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번째 단원, 물질의 특성, 그리고 그 물질의 특성을 활용해서 서로 섞여 있는 물질, 혼합물들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